실전에서 제 실력대로 성적을 받아온다는 건 참 어려운 일 같아요. 실제로 수능에서 평상시보다 낮은 성적을 받아오는 친구들을 종종 보게 되죠. 근데 생각해보면 누군가가 성적이 떨어졌다는 것, 누군가는 성적이 올랐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차이를 파악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단순히 긴장을 해서, 사실 긴장을 안 하는 친구들이 얼마나 있죠? 수능 당일날은 컨디션이 나쁜 게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컨디션이 좋은 상태, 최상의 상황에서 시험을 보는 것도 실력이라고는 하지만 대다수는 컨디션이 나쁜 상태에서 시험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수능을 한 달 정도 남긴 지금 이 시점에 수능에서 내 실력대로 성적을 받아오기 위해 반드시 점검이 필요한 3가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내가 정답을 고르는 습관을 명확히 알고 가는 것입니다. 3번이 정답이라고 했을 때 어떤 친구들은 나머지 선택지들에서 그것이 정답이 아닌 이유를 명확하게 찾는 경우가 있고요. 어떤 친구들은 3번이 정답이니까 1, 2, 4, 5번은 좀 빠르게 넘어가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방식이 더 올바른 풀이이냐 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내가 2번 같은 습관을 가지고 있다면 수능에서도 제발 2번같이 풀어달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수능이 주는 압박감 때문이겠지요. 평상시에는 2번처럼 풀어놓고서 막상 수능 시험장에서는 그래도 4번이나 5번이 정답이 아닌 이유를 좀 명확히 알고 싶어. 지문에서 한번 찾아볼까? 라면서 시간을 쓰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게 왜 문제냐면 우리는 2번 같은 문제풀이 습관으로 80분이라는 시간을 맞춰놓은 상태입니다. 근데 막상 수능 시험장 가서 1번 같은 문제를 푼다면 당연히 시간이 부족할 수밖에 없죠. 그러므로 내가 2번 같은 스타일로 문제를 풀고 있지는 않은지, 만약에 내가 2번 같은 스타일로 문제를 풀고 있다면 수능 시험장에서도 어떤 일이 있어도 2번 같은 스타일로 문제를 풀겠다라는 다짐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이것을 일반화시켜보면 평상시 습관대로 수능을 보라는 뜻입니다. 일부 친구들을 보면 평상시에 안 하던 건데 이게 좋대라는 이야기를 며칠 전에 듣고는 갑자기 수능 시험장에서 그걸 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요, 시간에 대한 통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수능 시험장에서는 원래 하던 방식 그대로 하는 것이 좋다라는 것까지 같이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두 번째는 집중하지 못하는 나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 평상시에 공부를 할 때는 집중력이 좋거나 집중력이 나쁘거나 꾸준하게 공부를 하죠. 집중력이 안 좋다라고 해서 일어나지 말고 집중력이 안 좋더라도 계속 공부를 하다 보면 집중력이 다시 좋아진다는 이야기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이것에 익숙해졌을 때의 문제가 뭐냐면 내가 현재 집중력이 좋은지 안 좋은지를 전혀 모른다라는 거예요. 이게 수능 시험장으로 가게 되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지문을 읽다가 문득 30분 정도가 남았는데 내가 지금까지 무엇을 했는지를 전혀 알지 못하는 일들이 발생을 합니다. 생각만 해도 되게 끔찍한 이야기죠. 그러므로 내가 지금 집중을 잘 하고 있는 중인지 아닌지를 일단 명확하게 지금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수능 시험장에서 나 지금 집중이 잘 안 되는데? 나 지금 글자만 읽고 있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든다면 잠시 쉬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이들한테 시험을 보다가 잠시 쉬라고 하면 되게 놀라 하는데요. 80분 동안에 집중력 가능하십니까? 사실 저는 집중력이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라 학창시절에도 80분 동안 시험을 봐야 한다면 중간중간 30초에서 1분 정도 잠시 멍 때리는 시간들을 가졌거든요.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내가 집중이 안 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에 쫓겨서 막 읽거나 그러지 마시고 잠시 쉬었다 가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그러기 위해서 지금 내가 집중하지 못하는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명확히 아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2가지 이야기를 같이 해볼 건데요. 남은 시간에 내가 어느 정도의 지문을 풀 수 있는지, 그리고 지문의 난이도에 따라 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지, 그 능력이 나에게 있는지를 명확히 알고 가셔야 됩니다. 지문을 순서대로 풀든 영역별로 풀든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수능이 30분 남았다라고 했을 때, 그리고 나에게 독서 제재와 문학이 남아 있다면 내가 이것을 30분 안에 풀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명확하게 아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평상시에 30분이면 문학이랑 독서 제재 풀었어요. 그러면 30분 남았을 때 아무 문제 없이 평상시처럼 풀면 되는 거죠. 근데 예를 좀 바꿔볼게요. 20분 남았는데요. 소설 2개랑 시 하나랑 독서 제재가 남았습니다. 이 상황은 어떠세요? 혹은 20분 남았는데 소설 하나와 선택 과목이 남았습니다. 이거는 가능한지 안 한지 바로 파악되시나요? 이렇게 다양한 상황에 대해서 내가 시간이 부족한지 아니면 충분한지에 대해서 명확히 아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것은 전제가 무엇이냐면 난이도에 따라 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문학을 평상시에 내가 27분에 풀었습니다. 근데 수능 시험장에 가서 문학이 35분이 걸렸어요. 만약에 문학이 평소보다 어려웠기 때문에 35분이 걸린 거라면 비문학이 상대적으로 쉽게 출제가 되었거나 아니면 1등급의 컷이 매우 낮게 형성이 될 겁니다. 그러면 부담 없이 나머지 지문들을 읽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부족할 거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찍어야 될 문제 몇 개를 빠르게 선정해버리면 됩니다. 근데 문학을 27분에 풀어야 된다는 부담 때문에 문학이 평소보다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27분이라는 시간을 맞추기 위해 지문을 막 읽어요. 그러면 평상시에는 틀리지 않는 문학을 틀려오는 일들이 발생을 합니다. 이것은 정말 나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2번이 좀 어렵다라고 한다면 애초에 문학은 27분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문학은 27분에서 32분 사이 라고 편하게 마음을 먹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어쨌든 이번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남은 시간에 내가 몇 개의 지문을 풀 수 있는지를 다양한 경우의 수로 만들어 놓으라는 것에 있습니다. 수능은 한 번밖에 안 보죠. 그래서 불운이 찾아오기도 합니다만 대운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우리 수능이 나의 최고 성적이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드린 것들 꼭 한번 점검하고 확인하신 후 수능 시험장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